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음주 사건이었는데 남편분께서 이제 다회차다 보니까 아내분한테 말하는 거를 좀 꺼려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속이고 아내분 탄원서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거를 부하 직원한테 부탁해서 여자 글씨체로 낸 거예요. 탄원서는 쓰지 않을지언정 절대로 위조하거나 타인에게 가짜로 부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1심제 판결이 죄에 비해 너무 무겁게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 검찰, 법원 어디든 죄질을 너무나도 안 좋게 보고 있고, 작년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더 강해져서 구속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처벌의 양을 결정하는 양형을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주운전 양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이 길지 않으니 꼭 끝까지 잘 보셔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반성문과 탄원서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자면, 반성문은 말 그대로 잘못한 사람인 내가 이만큼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작성하는 것이고, 탄원서는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과 지인, 제3자가 나를 위해, 피고인을 위해 써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처벌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능한 가볍게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읽는 사람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감정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무조건 본인은 반성문을 작성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재판에 가도 반성문, 탄원서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 외의 것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양형에서 반성문과 탄원서가 빠져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반성문, 탄원서는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 그것이 빠져있으면 당연히 판사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몇 장을 써야 할지, 몇 번을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반성문과 탄원서는 경찰에 처음 출석할 때 제출을 하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구구절절하게 쓰는 게 아니고 A4용지 기준으로 2장, 3장이 적절하고 가장 기초적인 양형 자료이기 때문에 솔직히 누구나 다 가져오는 거라서 양보다는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한 번만 작성하고 끝나면 그 진정성이 조금 없어 보이겠죠. 따라서 최대한 진정성이 잘 드러나도록 여러 번 제출하는 게 좋고, 정성이 잘 드러나게 꼭 컴퓨터로 작성하지 말고 자필로 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성문은 신혁범 변호사님이, 탄원서는 제가 작성한 방법을 빠르게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작성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반성문과의 차이점은 타인이 작성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 사건 번호가 들어가는 건 동일하고요. 피의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피의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 탄원인이 피의자의 아버지인지 모인지 아니면 친한 친구인지 직장 동료인지에 따라서 이 탄원서의 무게가 결정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정말 그 부분이 탄원서에서 구구절절한 표시가 필요하고,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라면 내가 들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좋은 애였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 더 라이트해집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관계를 보면서 판사님이든 검사님이든 읽기 때문에 피의자의 관계는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말에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수사관님, 검사님, 재판장님 똑같고요. 저는 이번 음주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김유재의 가족 또는 친구, 직장 동료입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지 재판을 앞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잘 써야겠죠? 그렇죠. 탄원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지금 이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럴 리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는 놀란 심정을 우선 적절히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덩달아 피의자의 평소의 삶의 태도가 살짝 드러나면서 그 이후에 태도가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요. 탄원서에는 좋은 말,
가득 들어가도록 쓰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사람이 이렇게 처하게 돼서 안타깝다는 내용과 함께 마무리로 피의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의자의 금주를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와 작성자인 탄원인의 이름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이유는 탄원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분관계 증명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쓴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첨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음주 사건이었는데 남편분께서 이제 다회차다 보니까 아내분한테 말하는 걸 좀 꺼려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속이고 아내분 탄원서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거를 부하 직원한테 부탁해서 여자 글씨체로 낸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아내가 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를 또 재판장님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서 엄청 엄벌을 받았던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는 쓰지 않을지언정 절대로 위조하거나 타인에게 가짜로 부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정말 크게 더 강한 처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진실되게 탄원서를 받으실 분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탄원서는 몇 번 작성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또한 반성문과 동일하게 많으면 나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진실되게 진솔하게 정말로 이 사람이 재범하지 않도록 옆에서 돕겠다는 그런 진실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또한 나를 가장 옆에서 잘 보살펴 줄 사람인 아내, 가족 탄원서는 꼭 받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려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실을 말 안 하고 재판을 받고 탄원서도 안 내거나 대필해서 낸다는 얘기는 음주운전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내한테 말 안 하면 판사님 인정 안 해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나 혼자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가족들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럼 다이어트가 될까요? 안 됩니다. 좋은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탄원서 볼 때 직계 가족, 어쨌든 배우자, 자제, 자식 이게 있는지 잘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이 일반 양형인자의 하나의 요소예요. 따라서 탄원서를 봤는데 자기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랑 자식들이 없다. 그러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판결문을 쓸 때 사회적 유대관계에 있는 점이란 멘트를 써주기 어려워요. 따라서 진실되게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가족들에게 모두 말하고 탄원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반성문 쓰는 방법과 탄원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쓰는 변호인 의견서인데요. 비유를 해보면 우리는 선처라는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성문이랑 탄원서는 어디까지나 요리 재료고 워낙 당연히 모두가 제출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변호하고 그 사람이 왜 선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변호사 의견서가 있고 없고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음주운전처럼 범죄 사실이 적발된 경우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게 인정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다 더 내가 작성해준 반성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준 탄원서가 빛을 보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준비한 양형자료를 기반으로 물리적으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양형에 관한 의견이 잘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음주 사건은 정말 엄벌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맨즈라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꽤 많이 음주운전에 대해 다룬 것 같은데요.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매번 처벌이 세지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도 뉴스 같은 걸 보고 몸소 체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음주운전을 처벌되거나 사고가 발생되면 정말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단계 가서 검찰 구형 받고 어떻게 할지를 대처하겠다고 하면 솔직히 늦은 겁니다. 검찰의 구형을 받았다는 거는 이미 재판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응을 하시려면 경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써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로맨지처럼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맨지의 신혁범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